그런 날도 있으면 괜찮지. 저 그런 날만 있는 게 문제지. 저 근데 숫자 항상 해왔잖아요. 안 해왔는데 오늘도? 아니 너 지난 시간에 또 뭐라고 했어? 지난 시간에 조금 안 해왔어요. 지난 시간에 다 해왔어요. 지난 시간에 다 해왔잖아요. 모르는 거 빼고? 모르는 거는 지난 시간에 진짜 다 했어. 오늘 다항식이에요. 다항식? 다항식 아니잖아 오늘. 다항식 끝난 거고. 오늘 뭐야? 여항식, 단항식. 항등식이죠, 항등식. 항등식. 항등식이 뭐예요, 여러분? 항등식의 개념도 확인했다고 중학교 때. 등식을 구분하죠. 두 가지로. 방등식, 방정식하고 방정식하고 항등식. 항등식으로 구분하죠. 근데 왜 방정식은 등식이 아닌데 방정식이죠? 방정식은 등식인데? 근데 왜 방정식이지? 아니, 등식이 뭘 보고 등식이라고 해요? 가로 있는 거. 네? 아니 이거 있는 거. 그럼 부등호인데? 등 같다. 등호가 있는 식이 등식이죠. 등호를 가지고 있는 식이 등식이고요. 그럼 등호를 가지고 있는 식을 둘로 구분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중에 방정식은 뭘 보고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고. 참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좀 디테일하게 하면 미지수 값에 따라서 값이 변하는 거. 등식이 성립하거나 안 하는 거. 그러니까 성립하거나 성립하지 않거나면 성립하는 경우만 있어도 되고 성립하지 않는 경우만 있어도 되거든요. 그 표현을 조금 정확하게 하면 성립하는 상황도 있고 성립도 있어야 되고요. 성립하지 않는 것도 있어야 돼요. 둘 다 있어야 돼요. 이해돼요? 쌤이 나한테 그런 줄 알았어. 성립하는 상황도 있고 성립하지 않는 상황도 있는 거예요. 둘 다 있어야 돼요. 이 표현이 이해가 돼요? 네. 여러분 2차 방정식을 풀면 이거 해를 어떻게 써요? 해 2, 5, 3, 마이너스 4. x는 2, 5 뭐 또는 x는 마이너스 3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이때 이 또는 있잖아요. 또는의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이거도 되고 이거도 되고 저거도 되고 둘 다 돼도 돼요. 근데 x 값이 특정한 값 하나를 가져야 되는데 x가 둘 다 만족시키는 건 있을 수가 없겠죠? 무슨 얘기냐면 2이면서 동시에 마이너스 3이야 이런 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생각하지 않는 건데 그러니까 또는의 의미는 정확하게는 1번이어도 되고 2번이어도 되고 1, 2번을 둘 다 만족해도 되는 거라고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한쪽만 돼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성립하거나 성립하지 않거나라고 얘기하면 또는의 의미라고요. 그러니까 성립만 해도 되고 성립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라고요. 근데 방정식은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여기가 뭘로 연결되어 있었냐면 그리고 and로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립하고 그리고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둘. x 값에 따라서 미지수 값이 변하면 성립할 때도 있고 성립하지 않을 때도 둘 다 있어야 돼요. 그럼 방정식에서는 당연히 관심 대상이 어느 쪽이에요? 성립하는 쪽. 성립하는 쪽이 관심 대상이에요. 얘가 관심 대상이에요. 그래서 성립하는 상황일 때의 그 미지수 값 있죠? 그걸 뭐라고 불러요? 근데 네, 방정식의 근 또는 방정식의 해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방정식을 풀어라라는 말은 이 해 또는 근을 구하는 게 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그쵸? 항등식은 뭐예요? 항상 참인 거. 네. 그 미지수 값에 관계가 없죠? 미지수 값에 관계가 없어요. 항상 성립해요. 그럼 미지수 없어도 돼요? 네?
방정식이지. 미지수 없이 3은 3 이렇게. 네, 그것도 항등식이죠. 항등식. 방정식은 미지수가 무조건 있어야 되고 항등식은 없어도 돼요? 그쵸. 아니 애초에 등식은 방정식 아니면 항등식이야. 주어진 식이 방정식이 아니면 항등식이 되는 거야. 그럼 2는 3이 아니에요? 2는 3인 건 애초에 등식이 아니죠. 성립하지 않잖아. 아 그럼 2랑 3이랑 같다고 놓은 거는 애초에 표현이 틀린 거잖아. 그럼 저것도 틀린 거 아니에요? 방정식도 성립하지 않으면 틀린 거 아니에요? 애초에 등식이 아니면. 아니 그러니까 방정식은 이렇게 하면 방정식이라고. x에다가 3을 넣으면 참 성립하죠. 다른 숫자를 넣으면 성립하지 않죠. 이런 경우도 저런 경우도 둘 다 갖고 있어야 방정식이라고. 그런가 봐요. 네. 그래서 여러분 항등식은요 미지수 값이랑은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지수에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도 다 반드시 성립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미지수 값에 관심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 미지수 값이 관심 대상이 아니야. 이 관심 대상이 아닙니다. 그 항등식에서의 관심 대상은 누가 되는 거예요? 상수. 양변. 미정계수가 관심 대상이 돼요. 미정계수가 뭐예요? 정해지지 않은 개수. 원래 개수야 개수. 개수 자리는 원래 상수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3x면 3이 개수잖아요. 근데 그걸 숫자로 안 알려주고 어떻게 한다고? 안 알려주고 문자로 바꿔. ax 이렇게 바꾼다고. 그럼 그때 그 a 값이 궁금해지는 거예요. 미정계수가. 똑똑하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항등식의 성질을 이야기해보면요 여러분, 항등식은요 일단 요런 표현이 먼저 들어가야 돼요. x에 대한 항등식. 기준이 되는 문자를 먼저 줘요. 그러니까 변수가 x라는 얘기예요. 미지수가 x라는 얘기예요. x라는 미지수를 바탕으로 식을 해석하겠다. 그럼 x 말고 다른 문자는 다 뭐예요? 틀린 거. 상수 취급이에요. 숫자 취급하는 거예요. x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말이랑 같은 표현들이 어떤 표현들이 있냐면 얘랑 똑같은 말이 임의의 x에 대하여 그리고 모든 x에 대하여 이런 말이 있으면 전부 다 x에 관한 항등식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x의 값에 관계없이도 마찬가지예요. x의 값에 관계없이 이것도 전부 다 주어지는 식이 x에 관한 항등식이라는 뜻이구나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 x에 관한 항등식은요 기본적으로 1번 ax 플러스 b는 0이 항등식이면 얘가 x에 관한 항등식이라고 알려주면 당연하게도 a랑 b가 뭐야? 0. 둘 다 0이에요. 근데 x가 0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b는 0이고 x가 0이고 a는 0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럴 순 없어요. 그럴 순 없어요. 왜 그런 거예요? 이거는 x의 값에 관계없이 반드시 성립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x가 1일 때도 성립, 2일 때도 성립, x가 0일 때도 성립, 마이너스 1일 때도 성립, 항상 성립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되려면 a도 0이고 b도 0인 경우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거를 비교하기 제일 쉬운 방법은 뭐예요? 여러분 얘 1차식이죠? 그럼 항등식이려면 당연히 오른쪽에 있는 애도 어떻게 바꿔야 돼요? 1차식 형태로 모양을 바꾸셔야 돼요. 똑같은 식이어야 되니까. 그럼 1차식은 모두 항이 몇 개라고요? 1개. 2개? 두 개라고. 1차 항, 상수항. 근데 x는요? 그냥 x는 그것도 1차항인데 한 개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모든 1차 항은 표현을 항 두 개로 만들 수 있는 거라고요. 플러스 0을 이렇게? 네, 그래서 얘도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1차 항부분이 없는 거지만 1차 항부분이 왜 없는 거라고요? 0이 0x라서 생각해 놓은 거라고요. 얘가 0x 플러스 0 이렇게 바꿀 수 있다. 0 비교하면 a가 0이고 b도 0이겠지. 0도 숫자구나. 상수로 치는구나.
네. 그래서 A가 0이고 B가 0이에요. 두 번째. 그럼 얘가 이제 우변이 0이 아니더라도 이게 항등식이면 어떻게 돼요? A하고 C는 같고 B하고 D는 같아요. 네. A랑 C랑 같아지고 B랑 D랑 같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돼요? 여러분 말을 바꾸는 것도 가능해져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얘가 항등식이면 이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럼 순서를 바꾸면 어떻게 돼요? 제비가 그러면 얘가 항등식이다. A가 0이고 B가 0이면 얘가 항등식. AX 플러스 B는 0이 항등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있다고요. 이게 항등식이 돼요. 얘도 마찬가지죠. 말을 어떻게 바꿀 수 있다고 순서를. 저거는 A가 C고 B가 D라면 이거 2면 당연히 AX 플러스 B는 CX 플러스 D라는 식이 항등식이 돼요. 이해될까요? 별거 없죠? 별거 없죠? 얘를 차수를 늘려도 마찬가지예요. 1차식이었죠? 차수를 늘려서 2차 만들면 어떻게 돼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다. 얘가 항등식이면 어떻게 돼요? A는 0, B는 0, C도 0. C는 0 이렇게 되겠죠. 얘도 말 바꿀 수 있다고요. A도 0이고 B도 0이고 C도 0이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식이 항등식입니다. 그럼 뭐도 돼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DX제곱 플러스 EX 플러스 F가 항등식이면 무슨 뜻이요? 얘가 항등식이면 A는 D랑 같고 B는 E랑 같고 C는 F랑 같다가 성립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당연히 말을 바꿔서 A랑 D랑 같고 B랑 E랑 같고 C랑 F랑 같다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DX제곱 플러스 EX 플러스 F가 항등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요? 이해될까요? 네. 그럼 사실 이 정도 수준이면 여러분 중학생들도 다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인 거예요. 다음 식에서 중학생과 중등과정하고 고등과정하고의 큰 차이점 하나가 뭐라고 했어요? 미정계수. 네? 큰 차이 중 하나? C. 문자의 개수를 늘린다. 문자의 개수가 늘어난다고. 그러니까 식에 포함되어 있는 문자의 개수가 중등과정보다는 늘어나는 애들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두 문자, 기준 문자가 두 개가 될 수도 있어요. 두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 나올 수도 있어요. 저건 좀 몰라. 네? 얘는 그냥 문자 두 개 쓰는 거예요. X라는 문자랑 Y라는 문자에 대해서 이 식이 X, Y에 대한 항등식이야. 그럼 무슨 뜻이라고? 얘가 X랑 Y에 대한 항등식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A가 0이고 B가 0이고 C가 0이면 돼요. 왜? 우변을 맞추는 거라고 했죠. 모양. 항등식이면 우변도 X랑 Y에 관한 1차식을 만들 수 있어야 된다고요. X랑 Y에 관한 1차식을 만들면 0x 플러스 0y 플러스 0 이렇게 만들 수 있다고 이 0. 그럼 비교했을 때 A가 0이고 B가 0이고 C가 0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당연히 반대로 A도 0이고 B도 0이고 C도 0이면 이거는 항등식입니다. X, Y에 관한 항등식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당연히 AX 플러스 BY 플러스 CY DX 플러스 EY 플러스 F가 X, Y에 대한 항등식이다. 그럼 무슨 얘기 할 수 있다고요? A가 D랑 똑같다, B가 E랑 똑같다, C가 F랑 똑같다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사냐?
가냐고. 안 갔어. 어? 안 갔어. 눈 뜨고 눈을 감고 있었는데 무슨 눈 말을 뜨고 하는 거야? 있었는데 보고 있었어요. 그래? 깜빡이. 그래서 여러분 항등식은요 전부 다 미정계수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이거. 미정계수들에 대해서 관심을 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미정계수를 확인하는 방법을 수치대입법하고 개수비교법. 미정계수법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너 두 자냐? 1번이 개수비교. 개수비교법이고요. 2번이 수치대입. 수치대입법이에요. 그 개수비교법은 뭐 하는 거예요? 개수비교. 근데 지금 하고 있던 게 개수비교법이에요. 항등식이 좌우변이 반드시 똑같아야 되잖아요, 모양이. 그래서 똑같은 모양이 나오려면 개수에 어떤 값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게 개수비교법이에요. 자냐? 예. 자냐고. 네. 네? 나는 네, 그게 개수비교법이라고 비교하는 게. 나는 수치대입법은 뭐 하는 거냐면 얘는 항등식의 기본 정의를 이용하는 거예요. 항등식 자체가 미지수 값에 관계없이 반드시 성립이잖아요. 얘는 숫자를 집어 넣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 식 같은 경우는 여러분 미정계수가 A, B 두 개죠. 그럼 A랑 B를 알아내고 싶으면 식이 최소 두 개는 필요한 거예요. 그럼 X 자리에다가 숫자 두 개를 넣으면 식이 두 개 나오겠죠. X에다가는 어떤 숫자를 넣든 상관이 없기 때문에 내가 무수히 많은 식을 뽑아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두 개만 골라서 연립방정식 풀어보시면 A랑 B를 구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구하는 게 수치대입법이에요. 그러면 미정계수법 중에 수치대입을 쓸 거냐 개수비교를 쓸 거냐는 문제를 풀 때 뭘로 풀든 상관이 없어요. 대신 개수비교. 편한 애가 있죠. 둘 중에 편한 상황이 있어요. 근데 그 편한 상황은 문제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게 편한지를 알고 있으면 편한 걸로 쓰시면 되고요. 잘 모르겠으면 아무거나 써도 답은 나와요. 대신에 한 가지를 강요하는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알고 있긴 하셔야 돼요. 둘 중에 하나의 풀이를 강요하는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둘 다 알고 있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개수비교법 문제 중에 첫 번째로 이렇게 해볼까요? 이게 항등식이에요. X에 관한 항등식입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풀어요? 네. 전개할까요? 네. 전개하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풀어본다. 뭘로 풀겠다? 개수비교법으로. 개수비교를 풀겠다는 얘기예요. 전개하겠다는 얘기는 식을 정리해서 왼쪽 오른쪽을 비교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개수비교법이에요.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되죠? X제곱. X세제곱 2bx제곱. 2bx제곱에 마이너스 cx제곱이니까 2b 마이너스 cx제곱 2c. 마이너스 2x에 아. 마이너스 2bcx죠? 그 마이너스 2로 묶으면 bc 플러스 1x가 될 거고요. 상수하는 플러스 2c를 되겠죠. 이제 얘랑 비교하는 거예요. 그럼 c가 확정이죠. 2c가 마이너스 2니까 c가 얼마나 나와요? 마이너스 2. 어? 아닌데. 2c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 c는 마이너스 1이죠. 그럼 c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여기 마이너스 b 플러스 1로 바뀌잖아요. 네. 근데 1차항이 없죠. 네. 개수가 얼마라는 얘기야? b가 0이다. 0. 개수가 0이라는 얘기죠. 얘가 마이너스 b 플러스 1인데 0이라고. 그럼 b는 얼마야? 1.
b는 1인 거죠. 그럼 b가 1이고 c가 마이너스 1이야. x제곱의 개수가 얼마야? 3. 3x제곱이죠? 그래서 a가 얼마야? 3이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보는 게 기술비교법이에요. 두 번째, 요거 볼 거예요. 두 문자에 대한 문제. a 곱하기 x 플러스 3 b 곱하기 x 마이너스 1 플러스 2는 4x 마이너스 y 플러스 12. 이게 어떻게 할 거예요? 얘도 좌변을 전개해서 우변이랑 비교할게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ax 이렇게 하면 bx 둘이 더하니까 a 플러스 bx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by 이렇게 하면 3a랑 플러스 2죠. 이렇게가 4x 마이너스 y 플러스 c랑 똑같아야 됩니다. 항의 개수를 맞추는 거죠. 3개. 그럼 이제 얘랑 얘랑 같아야 되고 얘랑 얘랑 같아야 되고 얘랑 얘랑 같아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b가 확정이죠. b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by랑 마이너스 y랑 똑같아야 돼요. 예. b는 1이죠. 3. b가 1이면 여기 1 집어넣으면 a 플러스 1이 4 나와야 되니까 a가 3이죠. a가 3이면 여기다 3 넣어주시면 9 플러스 2가 되니까 c는 11 이렇게 되죠. 별거 없죠? 졸려. 아! 15시간.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네? 왜 안 되냐고? 짠날. 별로 그러고 싶지 않아요. 아니 뭘 열심히 수업을 들어서 피곤하니까 조금 쉽시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오늘 좀 피곤한데 좀 쉬자 이러면 얘 어떻게 돼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죠. 이게 한 등식 x이거나 한 등식이면 얘를 전개해가지고 얘랑 비교하면 되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얘는요 숫자 집어넣어서 해볼게요. 예. 그래서 x에 얼마를 넣어볼 거냐면 예. 2부터 넣어볼 거예요. 아. 왜 2를 넣어볼까요? 그래도 2를 넣으면 되는데요? 네, 이쪽이 계산이 편해지죠. 2 집어넣으면 0이니까 계산 안 해도 되잖아요. 그 우변이 뭐가 되는 b야 x에다 0 넣으면 x에다 2를 넣으면 그 좌변은 어떻게 돼요? 4 더하기 6 더하기 2니까 12 b가 12인 게 바로 나와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적당한 값을 넣으면 돼요. 그 적당한 값이 계산하기 쉬운 거 아무거나 넣으셔도 돼요. 계산하기 쉬우려면 x가 숫자가 커지면 안 되니까 뭐 0, 1, 마이너스 1 이 정도 순서예요. 예. 1 넣으면 여러분 얘는 어떻게 돼요? 1, 3, 2니까 6이죠? 5 아니에요? 6이다. 그 기본 덧셈 정도는 할 줄 아셔야 돼요. 예. 6이다 이거. 여기다 1 넣으면 어떻게 마이너스 1 제곱이니까 1이고요. 여기다 1 넣으면 마이너스 1이고요. 플러스 b인데 b가 10이라고 쳐놨죠. 그럼 a가 얼마 되는 거예요? 7. 7을 되죠. a는 7이고 b는 10이다 이렇게 되죠. 그렇다. 마지막. 얘는 여러분 거의 책에도 있죠. 39페이지 맨 마지막 보시면 그 뭐가 나와요? 나눗셈 나오죠? 그 나눗셈하고 항등식하고 연결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x 세제곱 플러스 뭐 2x 플러스 a를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bx 플러스 2다. 그때 a랑 b를 구해라 거든요. 얘는 말을 나눗셈식에 대한 표현을 해놓은 거죠. 그럼 우리는 이 나눗셈 표현을 뭐 하면 된다고? 걔 구해줘요. 등식, 나눗셈식을 등식으로 바꾸는 방법이 뭐라고요? 검산식. 검산식 만드시면 돼요. 얘로 검산식 만드시면 돼요. 검산식 만들면 어떻게 돼요? x 세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에 qx 플러스 bx 플러스 2입니다. 이렇게 되죠. 이해되나요? 근데 여러분 당연하게 3차를 2차로 나눴기 때문에 몫은 어떻게 돼요? 상수. 아 1차. 1차식이겠죠. 이 최소차의 개수가 얘는 1이고 얘도 1이잖아요. 1차의 개수가 얼마예요? 1. 1이겠죠. 둘이 곱해서 x제곱 만들 거니까. 그래서 얘를 바꿀 수 있어요. x 플러스 b. x, 네? a. 네? 아 q. a랑 b랑 2는 있잖아요. 소문자 q. c 하면 되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된다고? 얘를 전개하셔가지고 계산한 거랑 얘랑 같다. 비교하시면 돼요. 그쵸? 근데 이제 편한 건 얘는 2차항의 개수가 0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2차항의 개수 만들 수 있는 게 이렇게 곱하면 2차항이거든요. 그럼 c가 0이에요. 아 c가 마이너스 2요. C가 마이너스 2라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C를 마이너스 2라고 찾아놓고 전개한 식과 작용을 비교해서 A랑 B를 찾으시면 돼요. 별거 없죠? 별거 없죠? 별거 없죠? 네. 잠깐 쉬었다 할게. 아싸. 잠이 좀 깼다. 잠이 좀 깼으면 지금 해야지. 아 안 깼어. 다시 이쪽에 80. 문제가 없어요. 개수의 총합 관련된 문제인데 와. 이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합니다라고 나왔으니까 항등식이죠. 여기. 항등식이죠. 항등식. 그래가지고 뭘 할 거냐면 첫 번째로는 이걸 할 거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A0, A1, A2, A5, A6 얘네가 뭐냐면 여기 각 항에 배수만 모아놓은 거예요. A0이면 상수항이고요. 얘는 안에 있는 애가 2차식이고요. 세제곱하니까 몇 차까지 나와요? 6개. 네, 6차까지 나오겠죠? 6차니까 항의 개수가 몇 개예요? 6개. 6차면 항의 개수가 몇 개예요? 7개. 7개죠? 상수항까지. 그러니까 A0부터 A6까지 7개의 항이 나오는 거라고요. 그때 각 개수들을 전부 다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럼 얘를 다 전개해서 동류항 다 계산하고 모든 개수를 다 찾은 다음에 더하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그럼 말이 안 된다고요? 너무 많아요. 네, 이거 곱하기 몇 번 해야 돼요? 그럼? 27번. 27번 해야 되죠? 곱하기는 27번 해놓고 동류항끼리 묶어서 계산해서 항을 7개를 줄이고 그럼 그 줄이는 상태에서 다시 개수들만 뽑아서 또 더해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너무 많아. 네, 이게 너무 많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할 거예요. 항등식의 개념을. 얘네들이 항등식이니까 x에다 어떤 값을 집어넣든 좌변, 우변의 결과는 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얘가 이제 우변하고 관련 있는 모양이잖아요.
얘는 우변 x자리에 얼마를 대입하면 얘가 나올까요? 1. 똑똑한데? x에다가 1을 대입해보면 좌변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5 1 1이죠? 1의 세제곱이죠? 그래서 1이죠? 우변은 어떻게 돼요? 우변도 1이겠죠. 이렇게 더하는 애가 나오겠죠? x에다 1을 대입하시면. 예. 그래서 이거 다 더한 게 1이다 라고 구해지는 거예요. 그냥 1이에요. 결국. 뭐야? 이거 다 더하면 그냥 1이라고. 1 어. 대입하면 우변이 이거 다 더하는 거니까 그게 그냥 1이라고. 뭐야? 개수의 총합을 구하고 싶으시면 x자리에 1 대입하는 개수의 총합이 나와요. 아니요. 그리고 특정 항 중에서 두 번째 이 상수항의 결과랑 최고차의 결과 정도는 쉽게 찾을 수 있거든요. 상수항은 어떻게 찾으시면 되냐면 x가 얼마 나오면 되겠어요? 0. 0 넣으시면 돼요. 여기다 0 넣으면 어떻게 돼? 3의 세제곱이니까 27. 27이에요. 그럼 최고차임이 6제곱 만드는 거잖아요. 6제곱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곱을 3번 곱해야 돼요. 그리고 3번 곱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64. 마이너스 64 x 6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64. 그러니까 그냥 이거 세제곱 하시면 상수하고 최고차는 나오니까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고민해볼 거리가 이제 x에다 1 넣으면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x에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좀 반대로. 그래.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 어떻게 되죠? 여기다 뭐 마이너스 1부터 넣을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7 이렇게 나오겠죠? 우변은 어떻게 돼요? 우변?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 홀수인 것만 부호가 바뀌어요. A 0, 그 다음에 여기다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A 1이죠.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 제곱이니까 그대로 플러스죠. 그럼 세 번째는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일 거니까 마이너스로 바뀌었을 거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번갈아 가면서 나올 거예요. 그게 마이너스 27인 걸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뭐 하냐면 위에서 얻어진 A0, A1, A2, A3, A4를 다 더하는 애 있잖아요. 이걸 다 더하는 1이라고 했었잖아요. 그쵸? 그럼 위아래 식을 둘이 더하세요. 위아래 둘이 더해요. 더하면 어떻게 되죠? 둘이 무슨 얘기냐면 짝수만 두 개씩. 얘를 1번식이라고 하고 얘를 2번식이라고 두면 1번하고 2번하고 더하면 어떻게 되죠? 짝수만 두 개씩. 그럼 결과가 마이너스 26이고요. 더하면 A0 2번 없어지고 A2 2번 없어지고 A4 2번 없어지고 A6 2번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짝수가 두 개씩 나와요. A0, A2, A4, A6이 두 번씩 나와요. 이게 82번 문제가 원하는 거죠. 뭘 구하는 거예요? 짝수 번째 애들만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쵸? 그러니까 지금 짝수 번째 애들만 더하면 어떻게 됐어요?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13이 되겠죠. A0, A2, A4, A6이 0도 짝수 번째예요? 네, 0도 짝수죠. 그리고 여러분 얘네 둘이 빼는 것도 돼요. 근데 이제 편의상 2번에서 1번을 뺄게요. 얘는 홀수만 나오고. 2번에서 1번을 빼면 어떻게 됩니까? 얘에서 얘를 빼는 거니까 28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빼면 똑같은 애들은 다 사라지고요. 얘에서 얘를 빼는 거니까 2배의 A1, A3, A5 홀수 번째 애들만 2배에서 남겠죠. 그 홀수 번째끼리 다 더했으면 얼마 나왔다는 뜻이에요? 14 나왔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개수만 가지고 연산해서 뭔가 찾아내는 문제는 이렇게 적당한 수를 대입해 상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예요. 적당한 숫자가 얼마라고요? 1. 1?
0 0 마이너스 마일 정도거든요. 그래서 얘를 응용하는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올 수 있냐면 요런 정도는 나올 수 있어요. 이 우변 모양 있잖아요. 얘를 이렇게 바꿀 수는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꾸거든요. 안돼. 만약에 이렇게 바꾸면 여기다 x에다 1 넣고 싶었던 거 있잖아요. 1 넣으면 누가 찾아지는 거라고요? a0 더하기 a1 더하기 a2 더하기 a 3, 4, 5, 6 더하는 게 나온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a1 더하기 a0 더하기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더하기 a5 더하기 a6 찾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2 x에 2를 넣는 거죠. 아 그래서 얘를 1로 만드는 거죠. x에 2를 넣어가지고. 그쵸? 그러니까 적당한 수를 잘 찾으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거 아까 마이너스 1 넣어가지고 부호가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애 있죠? 이거 만들고 싶으면 얼마 넣어야 돼요? 0 0 대입하면 되는 거죠. 이해돼요? 이렇게 이 변하면 적당한 값을 졸리지. 잘 찾으시면 돼요. 아 시간 안 주면. 진짜 앞으로 돌아오셔가지고요. 책으로 44쪽 있죠? 발전 문제라고 나와 있죠? 아 이걸 한번 좀 볼게요. 발전 문제 한번 해줘야 될 필요가 있죠. 44페이지 4번 문제. 오씨, 번호가 마음에 드는데? 번호가 사악하다. 여러분 얘는요, 이걸 이제 해석하는 걸 그러니까 얘는 내가 쭉 설명을 해주겠지만 실제로 문제 풀 때는 공식처럼 외워서 푸셔도 되거든요. 근데 뭐 지금 중요한 건 얘를 공식처럼 외워서 푸는 것보다는 이해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 해석하는 걸 한번 잘 정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얘는 뭐냐면요, 여러분. 3x 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ax 마이너스 1 세제곱 플러스 b의 x 마이너스 1 세제곱 플러스 cx 마이너스 플러스 d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 얘는 여러분 얘랑 비슷하죠? 비슷하죠?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냐면 A, B, C, D 개수들을 더하는 게 아니고 네. 다 구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네끼리 방금 했던 내용은요, 그 개수들끼리 뭐 더하든 짝수 번째 애들만 더하든 홀수 번째 애들만 더하든 더하고 빼고 번갈아 가면서 나오든 뭔가 연산을 원했던 거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그걸 다 따로 구해주세요. A, B, C, D를. 그래서 문제가 좀 달라요. 이제 얘는 어떻게 볼 거냐면 여러분, 이 우변 중에서 앞에 세 개의 항은 x-1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죠. 묶읍시다. x-1을 묶으면 어떻게 되죠? a의 x-1 제곱으로 바뀌고요. b의 x-1 되고요. c 플러스 d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이렇게 식이 써 있으면 해석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3x 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x 마이너스 1로 나누었더니 여기가 몫이죠? 여기는 나머지 x. 이해됩니까? 그럼 여러분 어떤 방식을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를 찾는 거야. 제일 쉬운 방법이 뭐라고?
조리제법 계산하는 거예요. 얘를 x-1로 놔두면 조리제법 계산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3 큰일 났네. 0 마이너스 1 2를 얼마로 하자고요? 잘. 1로 하자고요. 얘를 0으로 만들 수 있는 x값. 그럼 어떻게 돼요? 3. 3 3 3 예? 2 이게 모르죠. 4가 되겠죠? 네. 이거 이상하네. 이렇게. 그럼 이게 뭐예요? 여기서 이제 몫에 해당하는 부분 있죠? 그 몫에 해당하는 부분이 얘예요. 진짜. 이해됩니까? 그리고 나머지에 해당하는 부분 있죠? 나머지에 해당하는 부분. 그게 얘잖아요. 그 얘가 뭐예요? 4. D. 이해돼요? 그럼 뭐 할 거냐면 이제 여러분 이 목 부분만 따로 떼서 지금 목 부분이 ax-1의 제곱 플러스 b의 x-1 플러스 c거든요. 얘가 이거라고 찾은 거예요. 얘 3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인데 이렇게 찾은 거예요. 그리고 뭐 해야 돼? 똑같은 형태 그대로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예요 얘? 오른쪽에 있는 애. 다시. 또 x-1로 묶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a의 x-1 플러스 b 플러스 c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얘로 나누면 얘가 몫이고 얘가 나머지인데요. 이해돼요? 주어진 놈을 얘로 x-1로 나누면 몫과 나머지가 나와야 해요. 그 뭐 하라고요? 그 몫이 얘였다면서. 다시. 그쵸? 얘를 또 하라고요. 누구로 나눌 거라고? x-1로 나눌 거라고. 왜 얼마 써요? 1도 쓰세요. 그거 어떻게 돼? 3 3 6 8이죠? 이 8이 누구라고 나머지? 얘가 C라니까. 그쵸?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요 몫에 해당하는 놈이 얘라고요. 3x 플러스 6. 이해돼?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3x 플러스 6을 x-1로 나누면 몫이 a고 나머지가 b입니다라고요. 마지막까지 한 번 더 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럼 3, 9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몫이 a고 나머지가 b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머지가 b, 목자리가 a. 엄청 오래 걸리는 거 아니에요? 네? 오래 걸려요? 뭐가 오래 걸려? 풀면? 그럼 이 문제가 나오면 이제 어떻게 풀어요? 잘. 조리제법만 반복적으로 쓰시면 돼요. 그 순차적으로 썼을 때 순서대로 D, C, B, A 이렇게 나오는 거 결과. 이해될까요? 그럼 밑에 71번, 72번 있죠. 해보세요. 71번은 얼마로 나눌 거라고 보는 거예요? 네? 71번 문제는 얼마로 조리제법 할 거예요? 마이너스 1로 걔도 똑같이 3번 하면 되겠죠? 하나, 둘, 셋. 세제곱 3차까지 묶여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 72번은 어떻게 된다고요? 2로 하나, 둘, 셋 하면 나온다고요. 이해돼? 해보세요. 계산해보세요. 보고서. 문제만 뺏겨 써가지고. 뺏기? 이면지 있어? 없어요. 전 여기다가 뺏. 답이 나와있다. 좀 눌렀어요.
시작부터 망했네. 시작부터 망했어. 아니야. 조리제법 씨. 아까 그렇게 경고했는데 씨. 왜요? 왜요? 아 그렇네. 아니 문제를 못 봤어. 그럼 이 3천 너무 간단하게 나오더라고요. 허리 꺾이겠어. 예? 네. 큰일 났네. 첫 번째 자리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리제법 시작할 때 첫째 자리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내리는 거야? 예. 뭐 하는 거지? 조리제법의 첫째 자리는 그냥 숫자를 내리는 거예요. 훌륭합니다. B는 3이고 C는 5다. D는 D는 7? 네. 맞아요? 맞는지 모르죠. 제가 1인데. D가 1이래요. 처음부터 틀린 거야? 조리제법 잘못한 건가? 조리제법을 얼마로 나누냐고요. 네? 그런 말이에요. 마이너스 1이네. 저거 보고 1로 나눴어. 그럼 여기 1이네. 이게 왜 여기서 마이너스 1이 돼? 이렇게 없어서 이렇게. 다 마이너스 1로 해야 되네. 망했다. 스트레스. 오. 이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뭘 마이너스 3. 맞았어요. 그냥 맞았어. 한번 72번에 72번.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조리제법. 그래요? 응. 그냥 안 배운 거 아니에요? 알죠 알죠. 드릴게요. 뭐야? 맞아. 왜요? 그래요? 응, 81번. 문제 안 다 되셨으면 81번 되면 돼. 72번까지 다 풀었다고요? 네. 아니 뭐 조리제법만 반복적으로 쓰는 문제를 거. 안 보고. 몇 번이라고요? 81번. 어.